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저희 3월 29일 개봉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 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감독님부터 먼저 기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찬란한 나의 복수를 만든 감독 임성훈입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겨울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도 항상 겨울에만 보고 또 ADR 녹음할 때도 또 겨울에 보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예상과 달랐다 이런 점들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나의 복수에서 이재혁을 맡은 배우 허준성입니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 영화 찍은 지가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 역을 맡은 남보라입니다. 이제 앞에서 준석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2년 만에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힘들게 개봉한 만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이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재 역을 맡은 이영석입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된 것이 진짜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게다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앉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뜻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찬란한 나의 복수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어느 날 문득 우연히 생애 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 나이가 한 40쯤 돼가지고 나도 생애 한 가운데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굉장히 막막하고 뭔가 좀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이 남자는 왜 생애 한 가운데 빠졌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뭘 하고 싶어 할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이 남자는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아마 자신이 누렸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누렸던 일상이 잃어버리기 전에는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지루하다고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시작을 그렇다면은 이 남자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데서 이 영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 남자가 생애 한가운데서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 깊은 심연으로 빠져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저 심연 깊은 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이재라는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를 자신과 같이 심연을 지키는 괴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막촌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농담입니다. 네, 이어서 또 배우님들께 연달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허준석 배우님부터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찬란한 나의 복수라는 작품에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매력을 느끼시고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께서 또 연락을 또 직접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또 되게 오랜만에 또 연출을 또 하시는 입장에서 굳이 저를 왜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농담으로 질문을 드렸고 감독님께서 저희가 했던 작품을 보시고 너무 좋은 어떤 얼굴을 봤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배우로서는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먼저 신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쭉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부딪히면서 변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나 이런 작품들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를 보면서 지금 제 나이에 한 번쯤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 남보라 배우님께도 질문 청해 듣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소연 역할이 이제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이해가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두 인물 간의 다르지만 비슷한 듯 모습이 저는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지만 이제 뭐 준석 배우가 맡았던 이제라는 역할이 뭐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자기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자연 이치에 맞게 그렇게 복수 아닌 복수가 되는 그런 내용 구성도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영석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뭐랄까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왜 날 캐스팅했을까? 그동안 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또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동안 제가 맡았던 거는 폐지 줍는 할배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은 어떤 한 인간의 잔인함과 복수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디까지 나빠지는가, 어디까지 악랄할까 이런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또 선할까 이런 것도 느껴졌고, 그래서 주고받는 대사도 그 무게감이 주고받는 대사가 어떨 때는 울림도 있었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작품을.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주신 거를 다 듣고 나니 감독님께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이 캐릭터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 감독님께서는 새 배우님을 어떻게 좀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 네. 좋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감독님.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분노였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제 분노를 가슴에 머금고 살아가는 연기. 그걸 누가 잘해줄 수 있을까 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보다가 우연히 이제 멜로는 체질 맞죠? 죄송합니다.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을 이렇게 보다가 준석 씨가 나오는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그때 대사를 이제 끊어치는 리듬이 되게 달랐어요. 남다르게 대사를 끊어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리액션이라든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일반 드라마 배우들하고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묘하게 에너지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한번 봤죠. 그랬더니 제 첫 느낌은 이제 말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경주마 한 마리가 이탈리안 종마 한 마리가 두벅두벅 되게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그때 되게 시니컬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숀펜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제가 배우 숀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숀펜 닮아서 너무 좋은데 하면서 또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의외가 아니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당장 한다는 얘기가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무엇보다 준석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이제 분노를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보라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저도 잘 알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연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재한테 갈 길을 이제 지시하는 등대 같은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와 이제 서로 교감하는 계기는 이제 서로가 겪어온 삶의 고통 이것이 서로 교감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혼모죠. 그러니까 앳돼 보이면서 동시에 그 삶의 고통,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스크,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역시 또 이제 쭉 배우들을 찾아보다가 의외로 사실 생각 자체는 좀 일찍 떠올랐어요. 떠올랐고 보라 씨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예산이 적은데 가능할까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영석 선배님은 사실 고민은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캐스팅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막촌 캐릭터의 그랬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막촌 캐릭터 설정은 이제 악이죠. 악이 돌돌 말려서 이제 마침내 평범해졌다라는 설정인데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이거를 누가 연기를 하겠어요. 그 한니발 렉터처럼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다 뭐 이런 설정도 아니고 영화 속에서 칼로 사람을 난자하는 끔찍한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대사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씬으로 이제 멘탈을 이제 박살내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고민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보다는 이제 숨은 고수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배우들을 좀 찾아보다 영석 선배님을 뵙게 됐고 이제 뭐 제안을 저는 당장 드렸는데 또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이렇게 캐스팅은 했습니다. 네, 또 연달아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부터는 좀 기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금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김지원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우선 잘 봤고요. 기존의 복수의 문법과 좀 많이 다른데 영화에서 생각하는 복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감독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극적인 복수극이 인기인데 이런 복수의 선택을 하게 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남브라 배우께도 하나 질문할게요. 젊은 나이에 미혼모 역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캐스팅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복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수로 시작을 하고 뭐 처음에 시나리오를 몇 번 많이 고쳐 쓰고 하는데 뭐 이막촌을 죽이는 설정도 해보고 이제 궁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공 이재가 원하는 것이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럼 이막촌을 죽이게 되면 형사인 이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응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 어떤 복수극이든 사실 복수를 하는 주인공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다시 과거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용서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결국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나의 일상을 이제 미래의 일상을 나는 이제 선택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한테 아름다운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제 용서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남보라 배우님. 사실 이제 미혼모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혼모라는 캐릭터보다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특히 이재랑 마주했을 때 그리고 소연이 이재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재가 소연을 통해서 그 어두운 일상에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캐릭터의 설정보다는 좀 더 감정에 집중을 해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캐릭터가 더 좋아서 그 부담감을 더 덮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어서 캐릭터에 대한 질문은 다른 두 배우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허준석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재가 이제 아들을 잃고 일상이 무너져 내린 후에 좀 굵직한 감정으로 연기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기하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는지
또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일상에서 쉽게 뭐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어떤 분노나 이 폭발이 이막촌을 만나면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너무 일상과 벗어나지 않도록 과잉된 감정을 조금 많이 억누르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소연을 만나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 뭐 로맨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런 큰 사건 안에서 이제 그게 너무 막 꽁냥꽁냥이라기보다는 어떤 동반자의 느낌으로 같이 어떤 같은 뭐 똑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소연만의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이막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차이를 좀 두려고 감정을 조금 섬세하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영석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아기 돌돌 말려서 평범해진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였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처음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 좀 했었죠. 아, 이거 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같이 좀 연습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네, 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극 연습처럼 야, 이거 현장 가서 해결하려면 너무 늦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연습을 좀 하고 싶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했더니만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동감이었는데 결국은 이 역할은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그다음 저 사람이 과연 뭐 사건을 낼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 정서적 느낌, 정서적인 감정 이런 걸 중점적으로 두고 촬영장에 아마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악인, 나쁜 사람 이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에서 착한 사람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예. 네, 혹시 남보라 배우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연기. 그 작품 연기에 관해서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미혼모 역할은 그 전에도 조금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서 엄마 역할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 받았을 때 또 엄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지점이 좀 저한테 소연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게 이미 아픔을 좀 잘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미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극중 안에서는 소연은 이제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시간을 잘 지나면 나처럼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도 참 이제가 너무 안타깝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잘 지내왔으면 좋겠다. 어머! 제가 못 지낼 뻔했네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가 저 힘든 시간을 잘 지나서 빛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많이 힘들죠.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극 중에서 보면은 또 삶이라는 게 꼭 끝에 가서는 아주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좋지도 않고. 네, 영화에서도 좀 그런 게
표현이 돼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뭘까? 그래서 결말이 뭐야? 라는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인생 삶이라는 게 다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아사모사한 게 그냥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 텐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감독님께도 좀 더 궁금한 지점이 저희가 사실 이제 또 복싱이라는 소재가 영화 속에서 크게 활용이 되는데 그 소재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싱이라는 게 뭔가 이제 싸운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룰을 지켜요. 룰을 지키고 싸우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해도 되는 허용되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죠. 이제 그런 게 좀 매력적이다. 뭐 어떤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복싱을 저거 찍는다고 이제 저도 좀 배웠는데 힘들더라고요. 맞으면은 이제 굉장히 아프고 많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복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제가 이제 준석 배우를 매우 힘들게 하면서 경기 장면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그 복싱 장면 찍을 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재밌죠. 근데 배우 둘은 정말로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저거를. 맞습니다. 예, 거의 이틀을 찍었죠, 우리가. 네네, 이틀. 거의 이틀 내내 복싱만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군말 없이 이제 정말로 열심히 잘 해줘서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신원호 배우님 그 복싱 이제 대결을 했던 그 배우님과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로 이제 복싱 체육관이랑 이제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합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맞기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배우는 게 맞나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 맞아요. 이중적인 의미로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미안하지만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현장에서 보잖아요. 정말 복싱 경기도 링 옆에서 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헉헉대는 선수들의 호흡이 이제 황소 2마리가 정말 링 위에서 서로 이제 격투하는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같은 상황 다른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 또 그래서 이어서 촬영 현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류희재 역을 맡은 허준석 배우님은 그 엄소연 캐릭터랑 또 이막준 캐릭터 두 분을 다 만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각각의 호흡이 좀 어땠는지 배우님들께도 좀 여쭙고 싶고요. 허준석 배우님 먼저 말씀. 촬영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영석 선생님이랑 이제 이막촌 맡으신 이제 이영석 선생님이랑 첫 촬영이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서 저희가 첫 만나서 하는 그 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그 분위기와 그 모습에서 사실 진짜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딱 이 작품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저도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딱 초반에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아 맞다 영화에서 이제가 이런 흐름을 타야 되겠구나를 확실히 좀 느끼게 된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고 근데 하필 소변을 보면서 하는 연기가 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남보라 배우님이랑은 이번에 처음 뵀지만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하시고 너무 나이스하셔서 같이 작업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씬에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둘이서 막 뭐 썰렁한 농담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티키타카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만들어가는 걸 아이디어를 감독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감독님도 이제 괜찮으시면 또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시고 또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게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보라 씨 덕분에. 그래서 많이 기댈 수 있지 않았나 두 분께. 네. 저는 촬영장에서 그 이영석 선생님을 뵌 적이 없어서 이제 분장차에서 잠깐 그리고 이제 스크린관에서 잠깐 이렇게 뵀네요. 근데 선생님 너무 이제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이제 오랫동안 봐온 할아버지처럼 너무 저희를 막 다들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이제 어디서나 뵈면은 너무 반가운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준석 오빠 같은 경우는 정말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촬영하기 전에도 이 씬에서 이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던가 소연은 어떤 것 같아? 라는 걸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결론을 내서 현장에 가면 다 이제 감독님 디렉션에 맞춰서 저희의 의견은 네 그렇죠. 그러면 촬영 끝나고 다시 밥 먹으면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는 내일은 더 감독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보자. 감독님 이런 좀 더 것도 잘 설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 회의 내용이 이제 캐릭터 연구에서 이제 감독님은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도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랑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너무너무 편했어요. 이미 오빠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 등등을 알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도 보이고, 그런 플랜들이 나와서 현장에서는 꽤 비교적 편안하게 연기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영석 배우님께도 좀 연기 호흡 여쭙고 그 다음에 감독님께는 해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배우분께서 제 얘기를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또 남보라 씨 얘기 들으니까는 두 분은 이렇게 그래도 연기하기 전에 촬영 전에 남보라 씨하고는 뭐 마주치는 일이 없었지만 두 분은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구나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 허준석 배우하고는 촬영 현장에서 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뭐랄까 감독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허준석 배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저도 이제 우리 둘 사이는 긴장감이 많이 좀 흘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뭐랄까 집중을 할까 현장에서 아까 화장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우리가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그냥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말이 없어도 그냥 잘 따라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서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감독님께서 보고 계시니까는 각자의 길을 가지 않았나. 이재혁은 이재는 이재대로 저는 저대로 그래서 그 조합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되게 건강치가 않은 것 같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아마 그 촬영 임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니 실제로 제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 배우들께서 연기를 하시다가 이러면 어떨까 저런 어떨까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적었잖아요. 그 저희 일정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려를 하다 보면 이거를 오늘 못 찍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못 찍습니다. 이게 다음에 다시 와서 찍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장에서도 이거 찍고 이제 비워줘야 다음 팀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코로나 중에 저희는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의 집을 제일 처음에 찍기로 하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파주에 있는 빌라 단지였는데 이제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촬영 한 4, 5일 전에
발생을 하면서 그 빌라 단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격리가 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다 바꾸면서 일단 찍으면서 이제 찾아라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준석 씨한테도 조금 미안한 게 배우 감정선을 좀 따라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짜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 일이 터지면서 이게 다 엉켰어요. 다 엉키고 저는 찍고 있고 우리 그 저기 제작실장님은 집 헌팅하러 인천 가 있고 그러면서 촬영 끝나면 야 찾았냐 뭐 전화하고 사진 보고 야 이거 아닌데 좀 딴 데 찾아봐 이러면서 저는 찍고 있고 한쪽은 헌팅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그 좋은 제안을 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베스트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가 뭐 일단 제가 그리고 저희 여건이 그러고 배우들의 제안을 다 받아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제안을 내가 못 받아들여 주는 것도 있다.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썰렁한 농담은 어떻게 그거는? 그거요? 탕수육 탕탕탕. 저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저는 재밌을 줄 알았고요. 보라 씨가 저보고 냉동인간이시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냉동인간인가? 이제 하지만 어떻게 난 재밌는데 하면서 이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저희 뒤에 포토타임도 준비되어 있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은 받을까 하는데요. 네. 네, 세계일보 명준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는데 그 장소가 이제 남원이고 마지막에 떠나는 곳이 속초잖아요. 그 장소의 의미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남보라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어떤 커플인데 약간 그 이재를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소연이 왜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되게 인기가 많은 그 동네에서 인기가 많은 그 미혼모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원이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남원에 이제 한 몇 달 머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쭉 있었는데 지리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리산이 뭔가 굉장히 포근하고 이제 뭔가 또 춘향이의 고향이잖아요. 그래 이재가 사랑을 이루려면 여기서 사랑을 이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춘향이의 고향 이제 남원에서 이재가 일상을 되찾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제 그래서 남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초는 사실 속초라는 고유 지명보다는 이제 바닷가라는 게 저한테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리산과 파도 소리의 조합 이것을 시나리오 쓰다가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열대병이라고 누구죠? 태국 감독님 위라세타콘 감독님 영화를 보다가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조합시켰다라면은 나는 그러면 산에다가 우리가 바다의 어떤 그런 사운드를 입힌다면은 조금 더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바다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서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다 이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바다로 떠난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일단 맨 처음 이재를 봤을 때는 동질감에 이재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나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재를 바라봤을 때는 연민, 안타깝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에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런 감정들이 막 처음부터 뭐 난 이 사람을 좋아해 이성적인 감정들보다는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이다 이런 공감대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마지막 소감 말씀 듣고 포토타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제가 사실 너무 많이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이제 너무 궁금하고 하여튼 뭐
그 좋든 나쁘든 의견들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기사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읽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배우님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죠. 왜냐하면 저 말씀드렸다시피 저 회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사실 배우들이 쉴 만한 공간도 없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쉴 만한 공간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 다 엉키고, 그 다음에 요즘 배우들도 바쁜데 그 당시에도 많이 바빴는데 또 저기 코로나 때문에 또 촬영도 연기되는데 그거 묵묵히 다 스케줄 빼가면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배우님들과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네네. 저도 물론 완성본이라기보다는 감독님께서 갖고 계신 이제 후반 작업 전에 이 작품을 봤는데 사실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놓치고 한 게 많이 아쉽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진짜 열악하다는 말을 굳이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아무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어쨌든 이재라는 인물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배우분들과 사실 여기 없지만 스태프분들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개봉한 것이 너무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좀 기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촬영을 할 때는 모르지만 뭔가 딱 영화 개봉하고 나서는 아쉬운 점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지? 라던가 이 생각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감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년 만에 개봉한 영화인 만큼 이 개봉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고 끝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 반성도 많이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거 볼 수 있게 해주신 영화사 대표님과 감독님,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 장례 정리하고 포토타임 이어갈 텐데요. 그동안 감독님, 배우님께서는 잠깐 이동하셔서 옆에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